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어제 S&P 500 지수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여 오늘 추가 하락이 예상되었으나 11월 첫날인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69%, S&P 500은 0.4%, 나스닥은 0.8% 상승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실적 호조가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3%와 1.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5일에는 미국 대선이, 목요일인 11월 7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결과 발표가 지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일부 경합주에서는 개표 결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말까지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시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높은 기대치로 인해 일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이벤트 이후 시장이 상승 또는 하락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요 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S&P 500의 15분 차트를 분석해보면 어제인 10월 31일 목요일의 시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늘 상승이 강한 추세 전환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현재 목요일의 시가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은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를 정의하자면 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스윙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8월의 고점을 지지선으로 삼아 18,000포인트 부근에서 심리적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다음 주 예정된 미국 대선과 연준의 금리 결정 등 주요 이벤트 이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는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했다가 다시 올라간 상태로 보이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에 당분간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방금 장이 끝난 후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인텔을 대체한다는 소식인데요. 물론 다우지수도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 하락을 견인했던 인텔에서 벗어나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다우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엔비디아가 상승 방향을 잡으면 다우지수가 더욱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우지수에 인텔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우지수를 멀리하는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투자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가 편입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우지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단기 조정장에서 중형주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형주 지수는 지지선을 유지하며 전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지선을 유지하며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스윙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선이 있는 만큼 2016년과 2020년 차트를 함께 살펴보면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확정되기 전에 거의 일주일 내내 급락이 있었고 그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에 주식시장은 연말 랠리를 했습니다. 2020년에도 10월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모든 불확실성이 거의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연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올해는 10월에 계속 약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어제의 하락을 오늘 상승으로 거의 회복하고 나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폭락이 있더라도 연말 랠리가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이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며 오히려 장기 투자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PRO는 현재 9월에 있었던 8월 전고점 돌파를 지지선으로 삼아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의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다시 결정할 듯 보입니다. TQQQ는 단기 모멘텀은 상실되었지만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QQQ는 현재 심리적 지지선인 18,000포인트를 지키고 있어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가 급락하면서 오늘 또 급락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USD가 오늘 장 초반부터 꾸준히 오르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기에 시장이 아직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엄청난 상태이며
어제 하락은 심리적인 것이었고 반도체 자체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따라서 USD도 굳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오늘 다시 49로 올라가며 중립 심리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목요일의 공포는 하루 천하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포 지수를 기반으로 한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급락이 다시 시작된다면 매수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이전 고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모기지 금리와 부동산 관련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는 여전히 숏 ETF인 TBT를 들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도 이제 다음 주 대선을 기다리면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지선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동평균선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갑자기 약간 되돌리며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금도 다음 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재정 지출 압박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전에 돌파했던 지지선을 유지하며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크게 벗어나면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스윙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거나 추가 매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순이익 상승으로 인해 오늘 엄청난 갭 상승을 보였는데요. 공식대로 아마존의 상승 모멘텀이 돌파할 때마다 매수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처음 매수하시고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룰 때 매수를 시작해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현재 꽤 많은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존의 직원 정책에 주목하고 계신데요. 현재 아마존이 모든 직원에게 내년부터 회사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는데 이 말은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직원 감축이 예상되며 그로 인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마존은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테슬라가 과연 실적 발표 이후에 돌파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큰 관심사였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돌파를 유지하며 마감했고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타도 실적 발표 이후 상당한 하락이 있었지만 이제 하락세가 다소 주춤해 보입니다. 현재 역시 공식대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상승 모멘텀이 돌파되었을 때보다 주가가 훨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놀랍게도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가면서 다시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8월 고점을 돌파했을 때의 모습을 여전히 지지선으로 삼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우지수에 편입된 만큼 자금이 더욱더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돈의 흐름과 주요 섹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어제 하락한 섹터는 상승하고 상승한 섹터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많이 오른 주식들은 약간 하락하고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유틸리티 섹터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음 주는 유틸리티 섹터에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기쁘게 해줬던 CEG와 VST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트레이더들이 오늘 약간씩 유틸리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틸리티와 전력 관련 분야에서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히 다음 주에 있을 CEG와 VST의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시장에 급락이 있을 때도 상승하는 주식들을 언제나 주에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런 주식들이 불확실성이 끝난 후 시장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시장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주식과 어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히려 급상승한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다소 익숙하고 흥미롭지 않은 이름이 되었지만 최근 3분기 실적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스트리밍 서비스 전쟁에서 디즈니를 비롯한 여러 거대 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넷플릭스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투자자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해소했고
이번 분기에서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실적 발표 후에도 넷플릭스는 어제 시장의 급락 속에서도 그 돌파를 유지하며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강세를 보인 무시무시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를 현재 주시하고 있으며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끝나고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플랫폼인 레딧이 현재 돌파 이후 계속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제 하락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당분간 천천히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레딧의 상승세가 매우 강력합니다. 레딧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레딧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레딧의 모습이 페이스북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계속 횡보하다가 갑작스럽게 돌파한 때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횡보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횡보 중에 주식을 모아가거나 횡보가 끝나고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무시무시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FTAI 에비에이션입니다. 이 주식은 거의 2년 만에 약 140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시작했을 때 주가는 약 14달러였고 현재 142달러로 거의 10배 상승한 것입니다. 어제 약간의 급락으로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오늘 모든 하락을 만회하며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치리스트에 넣어놓고 현재 관찰 중입니다. 매매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버리지 ETF는 공포 심리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 보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기 투자는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지만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그동안 수익률을 크게 견인했던 지중해 음식점 체인인 카바 CAVA를 일부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였고 TG Therapeutics TGTX도 수익이 발생하여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매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적립식 투자는 꾸준히 이어갔고 현재 배당금 투자로 SCHD와 DGRO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장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매수하여 평균 단가가 낮은 투자자라면 이러한 하락에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진입한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과 11월 7일 연준의 금리 발표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지나면 시장은 새로운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 심리가 나쁘지 않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격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잠시 쉬어가며 이번 변동성 속에서 견디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주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과 2020년의 차트를 보면 대선 전에는 큰 하락이 있었고 그 후 11월과 12월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하락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 후 급락이 오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상승장이 끝날 신호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번 조정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